자, 이제 68페이지 돌아왔습니다. 사무소 관련된 문제, 이제 기출문제를 보셨다면 적중 예상 문제 출발합니다. 자, 1번 천천히 갑니다. 사무소에 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 개공사에 있는 사무소가 협소하여 앞 건물의 사무소를 임차하여 그 사무소에서는 주로 계약은 안 하고 상담만 하였다. OX. 무조건 X입니다. 사무소는 반드시 뭐만 둬야 된다? 한 개만 두어야 합니다. 상담만 하더라도 사무소도 하나 더 갖추면 위반이죠. 2번 공인중개사 B는 전용주거지역에 위치한 본인의 단독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 X.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이종 근린이면서 업무시설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 개공사 C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폐업을 한 다른 개공사가 사용하던 사무소로 이전하였다. 자, 폐업한 사무실에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귀신이 나오는 사무실도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법인인 개공사는 다른 개공사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X. 할 수 있다. 끼리끼리도 되고 안 끼리도 가능합니다. 사무소는 반드시 개공사 본인의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해야 한다. 이것도 X. 그죠? 그래서 답이 3번 돌았습니다. 2번 내려갑니다. 법인인 개공사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1번 법인인 개공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여야 한다. X. 우리 법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법상 회사여야 하지 꼭 주식회사만 두라 이런 법은 없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1번 X. 이제 공부합니다. 2번 법인인 개공사는 사원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5. 법인인 개공사는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한다. 5. 법인인 개공사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와 마찬가지로 중개업 외에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5. 법인인 개공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도 있다.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출발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자, 3번 내려왔습니다. 보조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답이 1번인데 자, 등록을 받고 중개보조원 등으로 하여금 중개행위를 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다 하면 X입니다. 취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중개행위를 했다. 이 말은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양도대여로 보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느낌 오시죠? 중개보조원은 중개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뭐를 해야 되죠?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1번 X 잡아내시고 2번 개공사가 부재 중에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이건 뭘로 본다? 이 법상 위반이다. 위반은 위반인데 뭐 위반입니까? 양도대여로 본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개공사가 없을 때 중개보조원이 계약서 작성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양도대여로 봅니다. 당연한 이야기 3번 중개보조원은 중개물건의 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 작성 등 주요한 중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개공사가 휴업을 하고 휴업기간 동안 다른 개공사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할 수는 없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5번도 중요한 문제죠. 한쪽 팔과 다리가 마비된 장애자인 개공사가 철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하고 중개보조원이 사실상 중개업에 종사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등록정 대여로 본다. 옆에다가 눈물이 앞을 가리는 판례.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신다고 정서가 메말라가지고 지금 눈물도 다 말랐어요. 내가 보니까. 그죠? 지금 5번을 탁 보시면 눈물이 앞을 가리 안 됩니까? 아니, 한쪽 팔과 다리가 마비된 장애자인 개공사가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처가 어떻게 해야 된다?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하고 이 중개보조원인 처가 계약서 작성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뭘로 본다? 등록정 대여로 보니까 우리나라 범죄는 그죠? 부부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면 한 사람만 교도소 가요. 왜 그러면 가정을 지키도록 해주려고. 뭐 부부 도박단 이런 거 들어보셨죠? 부부를 둘 다 교도소에 안 넣는다고 가정을 지키게 하려고. 그럼 지금 이것도 이렇잖아요. 개공사가 등록증을 빌려주고 거의 처가 빌려서 하는 모습으로 보잖아요. 양도대요. 그죠? 그럼 둘 다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지만 하나만 들어간다니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 누가 교도소 가야 되겠습니까?
남편 봐. 또 이런 이야기 하잖아. 한쪽 팔과 다리가 마비됐다는 거. 제가 그죠? 몇 년 전에 앞에 있는 아가씨 학생 보고 자, 이런 경우에 엄마나 아빠는 둘 다 하나 더 가야 되는데 누가 더 가야 되겠어요? 이러니까 숨도 안 쉬고 그죠? 아빠 이래 말하는 거잖아. 참 속상했어요. 완전히. 그럼 아빠가 지금 팔과 다리가 마비됐다는데 내가 이러니까 엄마는 애기 키워야 되잖아요. 뭐 이래요. 그러기나 말기나 하여튼 눈물이 앞을 가리는 판례입니다.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이해되죠. 그죠? 그런데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으로 본다라는 눈물이 앞을 가리는 판례. 결국은 지금 이 문제가 뭐다? 중개보조원이 확인 설명서를 하고 계약서 작성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죠. 그죠? 판례입니다. 이것도. 4번 넘어갑니다. 자, 개공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틀리는 것은 1번 법인의 분사무소 업무 지역은 뭐다? 전국. 특수법인은 이 법상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없다. X. 특수법인도 법인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또 X. 3번 부칙 6조에 의한 개공사의 업무지역은 당의 뭐요?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합니다. 5. 아까 중복됐던 문제죠. 부칙 6조에 의한 개공사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거래정보망에 가입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의 정보망에 공개된 거기 동그라미 해셔야 돼요. 공개가 돼 있는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중개할 수 있습니다. 5번 이 법상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종별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 맞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인데 이 거래정보망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칙 6조는 업무지역이 어디라 그랬죠? 사무소가 있는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지 서울특별시에 가면 노원구가 있고 노원구 상계동에 부칙 6조가 사무소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 부칙 6조의 업무지역은 어디입니까? 사무소가 있는 시도니까 서울시 전체를 할 수 있다. 지금 이 문제잖아. 그죠? 근데 이것도 또 오해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서만 업무를 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어떤 분은 어떤 오해를 하는가 하면 부칙 6조가 수원으로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수원으로 이전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전을 못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죠? 업무지역은 사무소가 있는 시도를 관할구역 하니까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물건만 하면 되는데 이 부칙 6조가 어디로 이사 갔다고요? 수원으로 이전했어. 그럼 수원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무지역이 어디가 됩니까? 경기도가 되겠지. 지역은 달라지겠죠. 근데 이전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칙 6조는 전국 어디든지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 부칙 6조는 지금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물건만 거래해야 되는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하면 항상 테레비가 기억납니까? A라는 개공사와 B라는 개공사 상호 간에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게 거래 정보망이잖아요. 자, 그때 이 부칙 6조가 거래 정보망 A 정보망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A 정보망에 들어가 보니까 서울 물건도 있고 강원도 물건도 있고 제주도 물건도 있고 경기도 물건도 있으면 공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모두 거래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하면 아까도 나왔지만 모든 지역을 한다 하면 틀린다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부산 물건은 없어요. 그러면 거래 정보망에 가입다고 이 부산 물건도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거래 정보망에 가입했다고 업무 지역이 전국이 되는 건 아니죠. 요 공개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는 자기 지역 외에 다른 것들도 할 수 있다. 공개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만 그 개념도 잘 익히셔야 됩니다. 5번 들어왔습니다. 자,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1번 종전의 사무소를 사실상 폐쇄하고 새로 개설 등록을 한 경우에도 종전의 사무소 폐업 신고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중 등록 금지 위반으로 볼 수도 있다. 맞다. 그죠? 자기는 그죠? 이래요. 나 이제 여기서 중개업 안 할 거야 하고 폐업 신고를 안 하고 사실상 이 사무소 출근은 안 해. 안 하면서 다른 데 가서 사무소를 만들어서 등록하면 이건 뭘로 본다? 이중 등록이죠. 그 개념입니다. 2번 법인의 분사무소는 모든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으나 하니까 벌써 X.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 설치합니다. 틀렸고 3번. 그건 답이죠.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도 소유 임대차, 사용대차 또는 사용 승낙 등의 방법에 의해서 뭐를 확보해야 된다? 사용권을 확보할 것. 이거 시험에서 소유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잘 나와요. 여기다가 소유권 하면 X 표시해 놓을 것. 자신의 사무소를 두고 인근 지역의 아파트 모델하우스 옆에 있는 다른 건물에 중개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이중 설치 금지에 위반되고 5. 개공사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종 신고는 개별적으로 각자 수행하여야 한다. 5. 중요한 지문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익히셔야 됩니다. 6번 들어왔습니다. 자, 다음은 개공사가 사용할 인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1번 개공사가 중개 업무에 사용할 인장은 반드시 개설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OX, X. 자, 인장 등록 언제까지 합니까? 업무 개시 전이지 등록증을 받기 전에 하라. 그런 말은 없죠. X. 2번 개공사가 작성한 계약서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X. 인장 등록은 위반일지라도 계약의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틀렸고 3번 개공사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되고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며칠 내로 7일 내로 잘 나오는 지문이죠. 등록해야 한다. 거기 등록에도 동그라미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내내 강조하지만 인장은 제목 자체가 중요합니다. 인장은 뭐 한다? 등록합니다. 신고한다라고 들어오면 틀려요. 자, 다시 물어봅니다. 인장 등록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합니다. 그 다음에 그 등록된 인장을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변경해야 되겠죠. 변경은 언제까지? 7일 내로 신고합니까? 등록합니다. 인장은 무조건 등록입니다. 이 제목 못 잡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이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뭐는 등록이고 뭐는 신고고 뭐는 허가고 막 이래 놓으면 어지럽저지러 하겠죠. 근데 등록하는 것만 2개 딱 잡고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떻든 찍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등록하는 거 2군데 딱 배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등록한다? 인장 등록한다. 2번째 등록하는 거. 그렇지. 사무소도 등록하지. 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죠? 사무소 개설 등록합니다. 허가 받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등록이 2군데만 딱 있으니까 요것만 잡고 계셔도 큰 문제를 하나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거기 6번에 3번 옳은 것은 7일 내로까지는 알았다 치고 7일 내로 변경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등록합니다. 3번에 5. 4.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은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한다. 웃긴다. 그죠? 각자 등록합니다.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이런 말은 어디서 나오지요? 분사무소 인장이죠. 5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또 X다. 어디에 해야 됩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합니다. 자, 7번은 또 업무 범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가장 타당한 것은 이렇게 돌았습니다. 1번 법인인 개공사는 전국을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사무소가 소재하는 어디?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합니다. 5. 지금 문제 풀면서 문제를 새기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2번 등록관청은 부칙 6조 2항에 의한 개공사가 업무지역 범위 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얼마? 6월 이내에 업무 정지.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지역을 위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부칙 6조밖에 없죠. 자, 나머지 공인중개사나 법인은 어차피 업무지역이 어디다? 전국이니까 위반할 일이 없잖아. 그죠? 자, 그래서 부칙 6조만이 서울을 노원구에 있으면 서울 물건만 해야 되는데 경기도 물건을 하다가 적발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뭐에 해당된다? 6월 이내에 업무 정지. 이건 특별하기 때문에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타당한 것은 2번 잡고 3. 부칙 6조에 의한 개공사가 공인중개사를 고용인으로 고용했다면 업무 범위는 전국이 된다. X겠죠. 개공사를 따라갑니다. 4번 부칙 6조에 의한 개공사가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여 중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망에 공개되지 않은 관할구역 외의 물건도 중개할 수 있다 하면 무조건 X예요. X.
현행 법령상 개공사의 종별에 따라 개공사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X. 구분하고 있지 않다. 8번 돌았습니다. 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은 1번 개공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때는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X. 어디가 틀렸습니까? 자, 일반적인 중개계약서는 작성할 수 있다. 반드시 작성하라라는 말은 없잖아.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리고 중개계약이 또 갑자기 나왔는데 물건을 파는 자, 값, 사는 사람을 사이에 개공사가 중개를 합니다. 자, 이게 중개하는 그림인데 중개계약은 뭡니까? 중개계약, 의뢰인과 개공사 간에 일어나는 것을 중개계약 그렇게 부른다니까요. 의뢰인과 개공사 간에 하는 것, 이것이 중개계약입니다. 뭐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가 중개계약이잖아요. 이런 중개계약이 지금 밖에 나가보면 여러분이 매수자,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할 때 반드시 문서로 한다, 말로 한다. 전부 다 말로 하잖아, 여러분들. 그죠? 우리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이러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중개계약을 한마디로 일반적인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중개계약이 전부 구두로, 말로만 일어나니까 두 사람 간에 자꾸 분쟁이 생겨요. 뭐 수수료는 비싸다, 싸다, 뭐 물건은 다 썩었는데 비싸게 팔았다, 등등등 자꾸 분쟁이 생기니까 이런 일반적인 중개계약서를 적으면 내용이 좀 더 좋아지겠죠. 자, 그러면 이런 중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되는 임의적인 사항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중개계약이 전속 중개계약이 있다고요. 자, 한 사람에게만 사달라고 그러고 서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때 중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한다. 안 하면 6월에 업무 정지 이래 들어간다고. 그죠? 그래서 1번 의미 있게 딱 새겨 놓으셔야 돼요. 틀린 것 1번. 나머지는 다 맞나요?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이용제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5. 자, 두 사람이 중개를 잘해서 이제 계약이 이루어졌답니다. 계약이 이루어지면 쌍방에게 교부해야 되는 것이 3개가 있습니다. 1, 2, 3. 첫 번째 뭐? 계약이 완성이 되면 지금 했잖아. 거래계약서 교부하고 5년 보관해야 돼요. 두 번째, 확인설명서 교부하고 3년 보관해야 돼요. 또 교부하는 거. 보정설정 서류. 나 1억에 가입돼 있다. 이거 그죠? 쌍방이 교부해야 되고. 이거는 몇 년 보관? 이거는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1년 단위로 가입하기 때문에. 되겠나요? 이거 구분할 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3번 개공사는 거짓된 은행 등으로 의뢰인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서 판단을 거르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옆에다가 좋은 말씀. 4번 개공사가 중개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합니다. 맞죠? 인장은 딱 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등록이라는 말이 보이죠. 이걸 신고한 인장을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5번 개공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옆에다가 위반시. 그런데 위반하면 제재가 뭘까요? 그렇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 더 적기를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된다.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죠?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을 지켜야 된다 이랬잖아요. 그 제외에다가 동그라미 해놓고 그럼 제외라는 말은 비밀을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어떤 경우겠습니까? 첫 번째, 본인이 뭐 했을 때? 성낙했을 때.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야기해도 좋다 이랬는데 뭐 비밀 지킬 필요는 없잖아요. 본인이 성낙했을 때. 두 번째, 청문회 등에 출석했을 때. 청문회, 뭐 법정이라고 해도 됩니다. 법정에 출석했을 때. 여러분 연속법 같은 거 보면 법정에서 정인을 합니다. 정인 나가면 나는 있는 대로 아는 바대로 성실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서하는 거 보셨죠? 그때는 있는 그대로 비밀을 이야기 다 해도 돼. 왜? 이 법에서 보고를 해주기 때문에.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 선관주의 의무가 있을 때. 이때도 비밀을 제외하는 거예요.
선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죠. 이거는 이렇게 이해할까요? 선관주의 의무라는 취지는 자, 여러분이 어떤 뭐 주택을 거래하는데 개공사가 가보니까 이 주택이 한 달이 지나면 한 달 뒤에 경매 처분되겠구나 라는 비밀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매수자한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상식적으로 해야 되죠. 나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 안 하고 있으면 매수자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알아야 돼서 알려줘야 될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는 비밀 준수보다 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비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세 가지 경우예요. 이것도 뒤편에 비밀 준수 파트 가면 또 한 번 할 거예요. 자꾸 들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중개를 하다 보니까 이 주택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축대가 무너지겠구나, 위험하겠구나를 알고 있으면 사는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지. 나 비밀 준수를 위해서 못하겠다. 그럼 피해를 볼 수 있다니까요. 그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을 때는 비밀을 제외해 주는 경우입니다. 세 가지 의미. 자, 제외한다는 것도 한번 짚어보셨고 9번 넘어갑니다. 이 법에 관련된 전부 다 판례입니다.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은 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1번 중개의 정의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저당권 등의 담보 물건도 포함된다. 맞습니까? 따라서 타인의 의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를 알선을 하는 것도 뭘로 본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5. 2번 이때 중개업의 요건으로서 한다는 것은 반복 계속하여 알선 중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반복 계속성 없이 우연히 또는 우연히 들어가면 무조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주에 체크했던 내용들. 3번 개공사가 다른 개공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또 다른 개공사의 중개로 매도를 한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죠. 개공사는 개공사하고 거래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다. 4번도 체크해야 될 판례. 개공사가 직접 거래해서 아니 되는 의뢰인의 범위에는 중개대상물의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X 대리인도 포함한다. 이것도 중요한 판례고 또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금지행위사 하겠지만 물건을 파는 자가 사는 사람을 사이에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자, 한 5억쯤 되는 부동산입니다. 이거를 3억에 빨리 팔아달라 온다니까요. 이걸 우리는 급매물이 들어왔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개공사는 매수자를 찾아서 거래를 잘해야 되는데 물건이 괜찮네. 내가 살게. 이를 뭐라 부른다? 직접 거래. 직접 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이에요. 그래서 당사자하고 거래하는 것은 당연히 직접 거래예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 사람하고 거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의 대리인, 병이라는 대리인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이죠. 처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리인하고 거래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뭘로 본다? 직접 거래로 본다. 그죠? 거기까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답은 4번으로 잡고 중개대상물로 규정한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된다.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런다? 분양권 그럽니다. 자주 나오는 판례들 본다. 5. 10번 돌아왔습니다. 개공사의 업무 범위입니다. 타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주택의 분양 대행은 원칙적으로 개공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X죠.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기나 아니기나 모든 주택과 모든 상가를 분양 대행할 수 있다. 그렇게 공부합니다. 모든 주택과 모든 상가. 예전에 이랬어요. 사업 승인 대상인 주택만 되고 미분양된 것만 분양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지금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아예 모든 주택과 모든 상가를 분양합니다. 이름 사업 승인 대상이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공법, 건축법에서도 배우지만 사업 승인 대상은 20세대, 20호 미만을 사업 승인 대상이 아니고 20세대가 넘으면 사업 승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그죠? 밖에 나가셔가지고 그 신문 같은 데 보면 이제 찌라시라 그러죠. 신문에 광고지가 들어오는데 보통 뭐 빌라를 분양합니다. 뭐 괜찮은 빌라다. 또는 뭐 상가를 분양합니다. 이런 광고가 들어오시거든. 그 광고를 유심히 한번 보시는데 뭐를 보는가 하면 몇 세대를, 몇 호를 분양하는가를 한번 보라고요. 만약에 20세대가 넘는다. 그러면 그건 사업 승인 대상이에요. 근데 보통 보면 동네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19세대 미만으로 해요. 사업 승인 대상 아닌 것들을 주로 많이 분양한다고. 그 규모가 작다는 뜻이에요.
그 사업 승인 대상은 공법에서 건축법에서도 배우지만 사업 승인 대상이라는 말은 20세대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죠? 500세대 아파트 단지를 분양합니다. 500세대라고 광고가 나오는데 실제로 가서 헤아려 보면 500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몇 세대 될까요? 490세대쯤 돼요. 왜 그러면 500세대가 탁 넘으면 이제 초등학교를 지어야 된다. 사업 승인 대상의 규제가 높아진다고. 그럼 여러분이라도 490세대만 짓는 게 낫겠다. 501세대 만들고 학교 지어야 되는 게 낫겠다. 이거를 부동산에 있어서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 그래요. 밖에 나가서 유심히 한번 봐요. 1000세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1000 넘는다 안 넘는다? 절대로 안 넘습니다. 뭐 한 980이나 961이 되겠지. 1000세대 넘으면 이제는 고등학교도 하나 지어줘야 된다. 이런 규제가 있다고요. 그런 규제를 뭐라 부른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 그런다고.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사업 승인 대상이기나 아니기나 모든 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정리됐다고요. 느낌 오시죠?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은 1번. 됐고, 공매 대상 부동산의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의 업무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갑니다. 공인중개사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속한다 맞고, 법원의 부동산 경매 사건에서 매수 신청인으로부터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개공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된다 안 된다? 되죠. 입찰표 작성 제출할 수 있다. 4번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의 업무 지역은 어디를 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5번 부칙 6조 2항에 의한 개공사가 그를 고용인으로 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도 업무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5. 11번 돌았습니다. 이 법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개공사가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맞습니까? X. 자, 휴업기간을 변경, 6개월까지 휴업할 수 있죠. 근데 변경하고자 할 때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해버리면 병으로 입원하는 사람이 니 6개월 만에 나와야 된다. 이 말하고도 같은 말이고 징집으로 6개월 이상 변경할 수 있죠. 군에 가는 놈한테도 니도 6개월 내로 나와야 돼. 이런 말하고 같은 말.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그죠?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런 말은 없다. 2번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게 되면 신고관청은 이전 후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다. 맞습니까? 5. 신고관청은 이전부터 하고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합니다. 3번 개공사가 6월 이상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뭘로 고쳐야 됩니까? 3월 초과입니다. 또 이상도 아닙니다. 3월 초과. 4번 사무소를 이전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얼마짜리지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기준이 얼마다? 30입니다. 30. 이복에 2.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요? 7일 내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X. 10일. 누가 7일이라고 그랬어요? 10일. 12번 갑니다. 자, 부칙 6조 2항에 의한 개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자, 부칙 6조가 할 수 있는 거 찾아봅시다. 1. 부동산을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법인의 업무죠. 법인의 업무도 개인들도 모두 다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있다. 중개업, 옆에다가는 당건, 개공사니까 당연히 중개업을 할 수 있고, 개공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할 수 있다. 주택과 상가의 분양 대행 됩니까? 아예 모든 주택과 모든 상가를 분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는 못한다? 경공매 부동산은 할 수 없다. 이런 것도 하나 잡아야 되겠고. 13번 들어왔습니다. 개공사의 업무 범위로 틀리는 것은. 자, 1번 부칙 6조 2항에 의한 개공사라 하더라도 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가 된 관할구역 외의 물건에 대해서도 중개할 수 있다. 맞습니까? 관할구역 안에 공개가 된 것은 관할구역 외에도 가능하고, 법인인 개공사의 업무지역은 어디? 전국이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의 업무지역은 전국이다. 부칙 6조에 의한 개공사의 업무지역은 사무소가 소재하는 어디입니까?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합니다. 틀린 거 4번.
개공사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 등은 개공사의 종별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럼 동일하다. 그 말이겠죠. 그죠? 틀린 것 4번이었습니다. 14번 사무소 설치와 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법인이 아닌 개공사도 2개 이상 사무소를 둘 수 있다. X인 줄 아시겠습니까? X. 법인인 개공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X입니다. 어디에 해야 됩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 틀렸고 3번 개공사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개공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법인인 개공사가 설치한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 또는 부칙6조에 한 개공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부칙6조 때문에 X.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5번 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그 이전한 때에 동그라미 넣으셔야 돼요. 그거를 이전할 때로 들으면 틀려요. 할 때가 아니고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어디에 해야 된다? 이전 후 관할하는 등록관청. 이전 후죠. 그래서 또 X. 답은 2번. 15번 또 휴표업으로 돌았습니다. 틀리는 것은 오늘 공부했던 거 계속 아까 기출문제 확인하셨고 지금은 뭐 적중예사 문제를 또 2번씩 반복해서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1번 개공사는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정확하게 들었죠? 그때는 뭐를 첨부하지요? 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리 신고합니다. 5.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5. 휴업기간의 변경의 경우에도 변경한답니다.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포함한다. 5. 4번 개공사가 사망을 한 때는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신고 의무자가 되어 지체 없이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이래 들어가면 X인 줄 아시겠죠? 틀린 것 4번. 왜 사망했을 때는 신고 의무가 없다 그랬죠? 초상치게 하려고. 자, 틀린 것 4번 잡고 5번 휴업 신고를 한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재개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언제까지 반환합니까? 즉시 반환한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5. 16번 갑니다. 여러분 진도표는 몇 페이지까지 돼 있죠? 77까지요. 더 해도 욕 안 하지요? 그럼 진도표대로 하라는 게 어디 있는데? 그럼 진도표 따로 못 갈 수도 있지만 넘어가면 갈 수도 있지, 그죠? 오늘 여기까지인데 왜 더 해?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시간도 좀 남았어요. 76번 갑니다. 법인인 개공사의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 자, 계속 반복합니다. 틀리는 것 확인합시다. 4번.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잊어버리거나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이 흘러서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하고자 할 때는 신고 필증을 첨부하여 재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이게 틀렸잖아요. 어디가 틀렸습니까? 첨부하여 때문에 틀렸죠. 잊어버렸는데 뭘 첨부하는데 지금. 그죠? 개념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것 4번. 자, 나머지는 다 정리되는데 1번 같은 건 뭐 내내 강조하죠. 법인인 개공사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고자 할 때는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어디 제출한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5번도 중요합니다. 신고 필증을 재교받을 때도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죠. 이것도 여러분들 놓칠까 봐 또 한번 해볼까요? 지금 아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원구 상계동에 중개법인이 있고 종로구에 관철동에 분사무소를 갖추었습니다. 그럼 종로구 관철동에 있는 분사무소는 전부 어디 가서 신고한다? 노원구청 주된 사무소에 전부 다 신고가 돼 있죠. 이전을 하더라도 여기다 신고합니다. 자, 그러면 종로구에 분사무소를 두고자 하면 노원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입니까? 종로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일까요? 이제 묻고 싶은 거 이겁니다. 수가 아니고 수수료. 그죠? 자, 다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있죠? 아까 수수료는 얼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잖아요. 그래서 노원구냐 종로구냐 지금 이거 물었다 이 말이에요. 답이 뭐예요? 무조건 주된 사무소에서 등록 신청하잖아요. 그지? 노원구 조례. 다시
종로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강남으로 이전할 수도 있지요. 이전할 때는 수수료가 없으니까. 강남구에, 아니. 노원구에 있는 법인이 종로구에도 분사무소를 둘 수 있고, 강남에도 둘 수 있다, 없다? 있죠.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 시, 군, 구별로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 지점을 여러 개 둘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 강남에도 분사무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법인에서 분사무소 2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조례로 수수료 내야 돼요? 무조건 주된 사무소 조례예요. 뭐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무조건 주된 사무소.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5번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라는 말은 주된 사무소 지자체 조례인 거예요. 그죠? 분사무소를 만들고자 하는 지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17번 개공사의 사무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특수법인은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법인의 사무소를 중개업과 겸용할 수는 없다. X 사무소를 겸용 다른 용도로 쓰는 제한이 있다 없다. 겸용에 제한 없다. 이거 기억하시고 사무소는 겸업의 제한도 없다. 자, 그거 옆에 딱 적어 놓으시고 제가 묻습니다. 중개사무소는 중개업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OX. 그런 말 없다니까요. 겸용하는데 제한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를 하면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랬잖아요. 겸업의 제한도 없어요. 중개사무소는 꼭 중개업만 하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중개사무소를 차리시거든. 겸용과 겸업의 제한이 없으니까 사무소에 어차피 하나 차리려면 책상, 걸상, 팩스, 비품 있어야 되잖아요. 복사기. 그것만 놔두고 중개업만 하지 말고 만약에 취미생활 있는 사람은 여행사업을 같이 해도 돼. 그지? 뭐 담배 판매업을 같이 해도 돼. 뭐 담배는 요새 몸에 좋지는 않지만 그 연초 소매업인데 담배 판매업을 하면 왜 좋은가 하면 담배 사러 왔다가 괜찮은 땅 하나 있습니까? 이래 된다고. 그죠? 그래서 겸업을 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차피 사무실 비품 다 차려놓고 경비도 가고 월세 다 나가는 거. 그죠? 뭐 중신을 잘하는 사람이다. 결혼 상담소 이런 것도 하나 차려봐요. 결혼 상담소 하면 자기부터 좀 잘 살면서 해야 돼요. 자기는 항상 싸우면서 가지고 결혼 상담소 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뭐를 겸업할까도 한번 생각해봐요. 그거 이야기하려고 겸용과 겸업의 제한이 없다. 이까지 이야기하잖아요. 나중에 뭐 꽃집을 관심 있다. 그럼 꽃집도 하면서 중개업을 해도 돼. 겸용과 겸업의 제한이 없으니까. 그죠? 지금 어디 가다가 헛소리 했습니까? 17번 1번 하다가 갔죠. 2번 갑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개공사 각과 동대문에 있는 개공사을이 강남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갑이 강남구청에게 이전 신고를 제출하면 된다. 무조건 X다. 그죠? 각자 설치 신고합니다. 대표자라는 말이 없어요. 공동사무소는. 3번 1은 2번의 경우 개공사 갑을은 등록과정을 달리하는 개공사이므로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법인인 개공사가 법령상 허용된 겸업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무소에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맞잖아요. 법인이 법령상 허용된 겸업 업무 아까 용역의 알선, 분양, 대행 이런 거 할 때 별도의 사무소 안 갖추고 그대로 해도 되죠.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 4번. 5. 자기 사무소를 다른 개공사와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구성 개업 공유소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또 X다. 그죠? 책임은 어떻게 집니까? 각자 부담합니다. 각자. 자, 18번. 자, 이제부터 조금 방법을 달리 해봅시다. 제가 지금까지 문제를 너무 잘 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사실은 공부는 여러분이 잘 풀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잘 풀고 있어요. 자, 밑에 해답 보지 말고 이제 연습을 해보는데 앞으로는 좀 괜찮은 문제, 꼭 여러분이 이건 좀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문제가 있으면 자, 예를 들면 18번 50초 동안 풉니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시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50초를 재겠습니다. 이게 왜 재는가 하면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40문제를 50분 동안 푸니까 하나당 1분씩 풀어야 되거든요. 1분 풀고 이제 마킹하는 시간인데 자꾸 이렇게 시간을 제가 재주면 여러분들이 아, 내가 빨리 읽는구나, 넓게 읽고 있구나를 좀 연습이 된다고. 이걸 몇 번이나 반복하면. 그래서 이제 같이 중요한 문제, 괜찮은 문제는 직접 풀어보게 하는 시간도 가질 건데 그런 문제를 보실 때는 밑에 있는 해답은 절대로 보면 안 돼요. 자기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들을 연습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방법을 조금씩 달리가면서 수업을 합니다. 자, 18번부터 연습합니다. 18번 잘못된 것을 50초 동안 찾으세요. 시작. 시간도 재보겠습니다.
자, 50초 됐습니다. 자, 50초 여러분 시간 작은 시간 아니죠? 그죠? 좀 또 이 18문 문제는 조금 비교적 짧았는데 다 읽으셨는지요? 자, 50초 동안 보셨는데 잘못된 것부터 갑시다. 4번. 인장 등록과 보정을 설정하지 않으면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다. X. 뭐 때문에 X입니까? 그죠? 등록증은 보정 설정 확인이죠. 그죠? 인장 등록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잘못된 것 4번. 자, 그럼 읽으시면서 맞다고 읽었습니까? 1번. 인장 등록과 등록된 인장의 사용 의무를 개공사에게 규정한 것은 개공사의 중개행위 여부와 책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장을 등록합니다. 2번. 개공사와 소공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위 사용 인장을 등록하는데 등록한 인장을 변경할 때도 또한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라는 말은 등록해야 된다라는 취지고 소공사도 업무 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한 인장을 등록관청에 뭐합니까? 등록하여야 한다. 신고가 아니죠. 5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의 경우에도 어디에 해야 됩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도 제한하면서 연습해 봅니다. 19번 다시 연습하고 싶어서 자, 19번 50초 동안 풉니다. 가장 옳은 것을 찾으시오. 해답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카메라 찍으시는 분은 여기에 문제 풀이죠. 여기에 카메라 맞춰주시죠. 제 얼굴만 자꾸 찍고 있으면 좀 이상하니까. 그래서 문제 풀이 중에 초점 맞춰주시고. 자, 50초 됐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 50초가 가고 있습니다. 자, 옳은 것 답은 2번. 개공사의 종별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범위에는 차이가 없다. 자, 2번만 답이고 틀린 것들을 체크하셨어야 옳은 공부를 하셨죠. 1번. 부칙 6조에 의한 개공사의 업무 대상 지역은 당해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를 한다. 다만 부칙 6조에 의한 개공사가 법인인 개공사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역은 법인의 업무지역으로 확대된다. 이런 소리하고 있으면 X. 3번도 틀리나요? 부칙 6조에 의한 개공사가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한다면 관할 구역 밖에 소재한 모든 물건을 중개할 수 있다. 또 X. 4번.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의 업무지역은 전국을 하는데 다만 특수법인은 이 법상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없다. X. 특수법인도 법인이죠. 업무지역이 전국입니다. 5번. 현행법은 법인인 개공사의 겸업 제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개인인 개공사의 겸업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다면 개공사는 모든 업무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20번 한 번만 더 연습하겠습니다. 가장 옳은 것을 찾으시오. 역시 50초 동안 풀기 바랍니다. 먼저 풀어 오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 한 번 더 새기는 시간으로 하십시오. 쉬지 말고. 옳은 것 하나 찾습니다. 자, 50초 지나갑니다. 옳은 것은 몇 번? 1번. 자, 그러면 이거 읽으시면서 틀린 것을 체크하시고 가셨어야지 정상이죠. 2번. 고용인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지면 그를 고용한 개공사에도 고용인과 동일한 1,000만 원, 동일한 때문에 X다. 그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관리자 책임이지 똑같은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3번 부칙 6조 2항에 의한 개공사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종별을 달리하여 아까 공부했던 기억납니까? 동일한 등록관청 내 동그라미 놓고 내에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로 업무를 하고자 할 때는 새로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X 이건 뭐라 그랬죠? 재교부받을 수 있다. X. 4번 법인의 임원 중에 1인이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사임을 했다면 법령상 3개월 내로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한다. X 얼마? 2개월 내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5번 사무소 용도는 건축법에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 2종 걸린 시설이면서 업무시설로 구분되는데 사무소 임차인은 반드시 개설 등록 신청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이것도 X다 그죠? 신청하는 사람 명의, 다른 사람 명의로 임차해도 된다. 그런 취지죠. 사용권만 있으면 된다. 라는 개념. 자, 21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1번 같이 가겠습니다. 자, 이 법상의 처리 기한인데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개공사가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업무 보정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OX. 업무 시작하기 전에 보정 설정이죠. 2번 인장을 변경하면 며칠 내로요? 7일 내로 변경 등록하여야 하고 3번 등록관청은 월별 등록사항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자격증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X 며칠 내로? 7일 내로. 옆에다가 위반시 제재가 뭐죠? 100만 원의 과태료 적으시면서 또 갈로 열고 기준은 자격증 반납 안 하면 30. 공부하면서 자꾸 이렇게 새기셔야 돼요. 30. 자, 그래서 틀린 거 4번 잡고 5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예정 일시 등 계략적인 사항은 언제까지요? 매년 2월 28일까지 관부와 공고하는데 밑에다가 확정 공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은 예정 공고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예정 공고는 2월 28일까지 예정 공고 해줘요. 그럼 원래 2월 28일 전에 예정 공고 했어요. 뭐라고? 원래는 10월 24일 친다. 이렇게 예정 공고를 해줬으면 확정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확정 공고는 언제? 시험일로부터 언제? 90일 전에 확정 공고 해줘요. 확정 공고는 며칠 전? 90일 전. 이것도 중요해요. 왜 중요하면 그전에는 60일 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시험에서는 이번부터 90일로 바뀌었고 이게 90일로 바뀌면서 우리나라 국가고시는 모두 90일로 통일을 했어요. 어떤 시험은 60일, 어떤 시험은 90일 이랬는데 이제는 모든 시험은 90일 전으로 통일했기 때문에 이 숫자도 의미가 있고 자, 10월 24일로부터 90일 전이니까 9월 24, 8월 24, 7월 24일까지는 확정 공고해 주겠죠. 이달이죠. 7월 24일. 그런데 지금 시험 일정으로는 7월 20일쯤 공고하겠다라고 예고를 해줬어요. 7월 10일쯤 하면 90일 전에 하는 거 맞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게 해서 확정 공고와 예비 공고도 날짜를 한번 보셨습니다. 다음 주에 22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